네, 오늘은 그 네로우 밴드 앰비규어티 펑션과 크로스 앰비규어티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 이 스토리가 좀 복잡하고 긴데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약간 통합하는 느낌이 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에 이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시그널. 이건 뭐냐면 어떤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X 오브 T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니까 뭐 그게 커런트를 나타내냐, 볼티지를 나타내냐, 아니면 뭐 또 어떤 다른 것이냐 생각해서 에너지 그러면 반드시 뭐 I 제곱 R이나 R분의 V 제곱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거기서 R분의 1이나 뭐 R은 떼버리고 그 시그널의 어, 제곱, 특히 모듈러스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모듈러스 스퀘어드 또는 앱솔루트 밸류 스퀘어드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한 걸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x 오브 t의 뭐 매그니튜드 스퀘어 또는 모듈러스 스퀘어를 해서 t를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 이제 적분을 하고 이것을 이제 어떤 뭐 주로 캐피탈 E를 써요. 에너지니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파스왈즈 릴레이션이란 게 있어요. 또는 어,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둘 다 봤을 수도 있고 한 가지를 봤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사실상 똑같아요. 어떤 타임 펑션, 펑션 오브 타임 두 개를 x와 y를 이제 어, 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컨주게이션을 해요. 다른 한쪽은 안 하고 그리고 적분하면 얘를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캐피탈 X와 캐피탈 Y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같은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 같은 이 녀석이 놀랍게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네. 요거를 우리가 흔히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스페셜 케이스로 x와 y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 x와 y가 같으면 예, 요 녀석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시그널 젠 시스템스 텍스트북은 x와 y가 같을 때로 워낙 많이 쓰니까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조금 그래도 이제 제너럴라이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x와 y를 일반적으로 다르게 해놓고 저것을 이제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한편 어, 이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을 제너럴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얘를 그러면 어떻게 뭐 부르느냐? 얘를 표시하기를 이렇게 해요. E sub xy 이렇게 해요. 그러면 x, y 자리에 x를 넣으면 y 자리에 x를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이렇게 써지고 E sub xx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x에.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클리어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그것의 에너지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게 improper integration이잖아요. 적분 구간이 finite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일이 발생해요. 일단 요게 non 네거티브 밸류죠. non 네거티브 밸류니까 이 적분은 수렴하든가 어떤 finite time 값에 수렴하든가 반드시 플러스 인피니티로 발산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finite time 값은 non 네거티브 밸류예요. 예를 들어서 제로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x of t가 all 제로 시그널이든가 여러분이 이제 메저 디어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x of t가 예를 들어서 almost everywhere 제로든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냥
x of t가 제로 시그널이면 에너지가 제로이죠.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제가 제로 시그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 되든가 아니면 무조건 플러스 인피니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 얘가 보통은 예, 그러니까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면 즉 어떤 파지티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저 적분이 수렴하면 저 시그널 x를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를 허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면 나중에 조금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로보다 크고 파이나이트 하면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 x of t가 있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에요. x of t가 있고 걔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얘가 에너지 시그널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finite energy signal은 어떤 좋은 게 있죠? 네, finite energy signal은 이제 L2 시그널이라고도 해요. L1 시그널, L2 시그널 이런 말이 있는데 L1 시그널은 absolutely integrable 한 시그널이고요. L2 시그널은 square integrable 한 시그널이니까 finite energy 시그널은 당연히 L2 시그널이죠. 자, L2 시그널에 대해서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 L2 시그널에 대해서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은 후리의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배운 것은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대부분 배웠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L2 시그널은 그 시그널도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이고 걔를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기잖아요. 그래도 걔도 파이나이트하고 또 인버스하면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x를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new를 쓸 텐데 주로 캐피탈 X 오브 new도 또 L2 시그널이 돼서 되고 또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도 그래서 이 파스바이즈 릴레이션도 뭐 파스발 플랜처럴 릴레이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푸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어, 우리의 플랜츄럴 트랜스폼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복잡한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 X of T, finite energy signal 또는 뭐 에너지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정의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위에서 X와 Y의 일종의 크로스 에너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텀에 두 번째 그 아규먼트에다 컨주게이션 했잖아요. 딱 그 꼴이죠. 맞습니까? 이런 모양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타우와 뭐 F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F 대신에 뉴를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거든요. 도플러와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 F 대신에 new를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capital X of new는 어, integral from negative infinity to positive infinity 그다음에 잠깐만요.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t겠죠. 예. x of t times e to the negative j 2 pi new t dt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뭐 이상한 거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 CTFT에 대해서 엄밀히는 우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지만 다시 리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사실은 파스발 플랜처럴 릴레이션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E 서브 XX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의 플랜츄럴 트랜스폼을 써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흥미로운 게 우리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지 하겠지만 이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 모듈러스 스퀘어 또는 매그니튜드 스퀘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X 오브 T라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언가를 적분해서 어떤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주로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의 덴서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 덴서티가 틀림없죠. 그렇죠? 덴서티를 적분해서 덴서티란 말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네. 매스의 덴서티를 적분하면 매스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것만 하면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적분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다 덴서티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시노민 시스템 시간에 이런 걸 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 of T라는 걸 필터를 LTI 시스템을 넣고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Y of T, 즉 Y의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U로 쓸게요. X new, H new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H를 어떤 굉장히 내로우한 패스밴드 필터를 쓴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H, 캐피탈 H of New가 어떤 F0를 중심으로 엡실론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에 U0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대입하면 당연히 X, 뉴 제로, 그러니까 X가 스무드 이너프 하다고 하면 맞습니까? 저 구간에서 스무드 할 테니까. 그다음에 얘는 제로, 온 해서 저 엡실론 인터벌, 어더 elsewhere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네로우 밴드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온 출력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출력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저걸 적분하니까. H of new, 죄송합니다. Y of new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될 텐데 방금 파스바즈 릴레이션처럼 이 결과를 이용하면 X of new 제로의 모듈러스 스퀘어의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엡실론으로 나누고 나면 이게 뭘 뜻해요? 굉장히 저 네로한 뉴제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 중에서 저 뉴제로에 있는 에너지 덴서티를 나타내죠. 그리고 저 뉴는 프리퀀시를 나타내니까 스펙트럴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푸리에 트랜스폼한 모듈러스 스퀘어를 에너지 덴서티인데 특별히 이게 베리어블이 프리퀀시를 나타낸다고 해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말이 되죠. 사실은 이제 요걸 해놔야지 물론 574 수업에 나오는 파워 스펙트럼과 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여기만 해놓는데 자 그러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끝이냐 하면 이제 아직 안 끝났죠. 제가 오늘 앰비규어티 펑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매치드 필터링이라는 것과 우리가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통신에서 특히 이제 PAM이나 QAM에서 사용하는 심볼 웨이브 폼의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자주 정의하고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정은 뭐냐면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이런 필터링을 할 때 H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진 LTI 시스템으로 X를 필터링 할 때 그 출력 Y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시그널 젠 시스템 시간에. 이렇게 두 시그널의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된다고 했었고요. 그것을 쓰는 뭐 커뮤터티브 하니까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맞습니까? 네. 근데 물론 뭐 이건 말했지만 X를 먼저 쓴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런데 매치드 필터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래는 이제 어, 화이트 노이즈 상에서 어떤 샘플링을 했을 때 LTI 시스템 아웃풋을 SNR을 맥시마이즈하는 필터가 매치드 필터인데 보통은 그냥 결론적으로 화이트 노이즈일 때는 그 자기 자신을 컨주게이션하고
타임 리버스 한 것을 그, 잘 타임을 얼라인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 인스턴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치드 필터링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H 자리에 저 입력 시그널의 타임 리버스드 컴플렉스 컨주깃을 넣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창 씨도 그 지금 랩뷰로 짜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M 시퀀스 한 주기를 가지고 매치드 필터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는 한 주기 시그널을 컨주게이션하고 타임 리버스 한 건데 굳이 이걸 타임 리버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는 저걸 또 어때요? 코릴레이터로 구현을 하죠. 코릴레이터로 구현을 하면 얘를 이제 샘플링까지 한다면 어떤 시각에 그때는 이제 코릴레이터로 구현이 되고 우리는 어차피 샘플링 한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컨주게이션만 하면 되는데 또 M 시퀀스는 어때요? 리얼 밸류드 심볼들이 곱해져 있죠. 원 네거티브 원이.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펄스 쉐입으로 리얼 밸류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컨주게이션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이어리스 채널을 생각할 때는 컴플렉스 밸류드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요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x of t와 x of x 컨주깃 오브 네거티브 t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인데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요 자리에 이제 아니죠. 여기다 할까요? 예. 처음에 요 녀석 왼쪽에 있는 녀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녀석을 베리어블만 타우로 바꿔서 이제 쓰는 거죠. x 오브 타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 요 녀석에서 맞아요. 주의할 것은 뭐죠? 얘가 지금 h 오브 t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h 자리에 요 녀석을 그대로 쓰되 아규먼트로 x 마이너스 타우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t 자리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타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꼭 손으로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t의 펑션으로 나타내면 펑션 오브 t로 하면 이렇게 써져요.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베리어블을 타우로 써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기서 t와 타우를 바꿔 보세요. 그러면 이게 x 오브 t가 되고 이게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dt가 되고 적분 구간은 그대로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일종의 코릴레이션인데요.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나온 것처럼 r sub xx 그다음에 타우 이렇게 쓰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t와 타우의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하고 나면 타우만 나오죠. 그러니까 펑션 오브 타우잖아요. 그러니까 타우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 함수를 우리가 x of t의 time autocorrelation function of x of t라고 하는데 가정은 뭐냐면 finite energy signal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야 저 적분이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RXX 제로는 뭐랑 같겠어요? 에너지죠. 그렇죠? EXX와 같죠. 좋은 프로퍼티죠. 그렇죠? 네. 뭔가 기존에 정의한 것으로 리덕션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잘 제너럴라이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꼭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무수히 했는데 대학 오면 아무도 안 시키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치환을 해보세요. 그래서 t 프라임은 또는 t는 t 프라임 플러스 2분의 타우로 치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는 이렇게 볼까요? 이 함수를 한번 보세요. 이 함수를. 이 함수를 보면 잠깐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저 이퀄이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X라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네, 얘로부터 RXX 타우를 구했어요.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 다음에 Y를 어떤 Y라는 시그널을 X를 어떤 T0만큼 딜레이 준 것, 뭐 어드밴스일 수도 있지만 한 다음에 Y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보세요.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정의대로. 이게 Y, T, Y 한 줄기 T 마이너스 타우잖아요. 이 T이고 그럼 대입을 하면 X, T 마이너스 T0, X 칸주기 T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타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T 프라임으로 치환하면 적분 구간은 그대로고 X T 프라임이 되고 T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DT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언뜻 보면 아닐 것 같지만 X는 어떻게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주더라도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타우가 베리어블이니까 t 플러스 2분의 타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t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요 2랑 2 프라임이라고 해놓은 게 같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574 시간에 아마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피블즈 책에 좀 문제가 있다.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할 때 먼저 쓰는 아규먼트가 아니라 두 번째 쓰는 아규먼트에 t 플러스 타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가 안 맞더라. 내가 나중에 리서치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그게 사실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당장 봐도 매치드 필터링 할 때 보면 이 칸주기 씨 붙은 쪽 말고 다른 쪽에 플러스 타우를 해주는 게 말이 되거든요. 매치드 필터링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시그널을 벡터 밸류드 시그널로 제너럴라이즈 할 때도 저 칸주기시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으로 바뀔 때 훨씬 더 딱딱딱딱 아기가 맞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서 요 방법 또는 요 방법만 일단 알면 되고 다만 관련되어서 이렇게 제가 칸주깃 안 붙은 쪽에 더하기 타우로 하고 칸주깃 붙은 쪽에 안 해주고 또는 칸주깃 붙은 쪽에 2분의 타우를 빼주면 칸주깃 안 된 쪽에 2분의 타우를 더해주는 게 사실 더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이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이제 정의했고 그것이 에너지 시그널의 그러니까 시그널의 에너지 식의 제너럴라이즈드 버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이더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지를 한번 봅시다. 레이더에서는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요 레이더가 트랜스미터 겸 리시버인데 펄스트 레이더라고 해보세요. 그럼 펄스 시그널 XOT라는 것은 품 하고 보내요. 센트예요. 앞으로 웬만하면 보내진 걸 센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리시브드고. 그러면 품 하고 쐈어요. X는 짧은 시간에 있으니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겠죠. 당연히 레이더가 무한대의 또 에너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그럼 수신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 저 타겟에 맞고 어떤 딜레이 타우를 가지고 타우 제로를 가지고 어떤 도플러 뉴 제로를 또 가지고 올 텐데 여기서 이제 저 제목에서 네로우 밴드 앰비규어티 어쩌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 타겟의 속도가 충분히 작아서 물론 광속보다 충분히 작아서 딜레이와 도플러를 저런 식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와이드밴드로 가면 저게 딜레이와 도플러가 커플링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렇게 딜레이 도플러가 나왔는데 이제 이 레이더가 그냥 매치드 필터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X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싱글 매치드 필터 리시버가 있는데 싱글 매치드 필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신 시그널을 그렇잖아요. 매치드 필터이니까 아까처럼 X 오브 X 컨주깃 오브 네거티브 T로 매치드 필터링하고 예를 들어서 T 이퀄 제로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R 오브 T가 X 오브 T와 같으면 이제 이 식은 뭐가 되죠?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R을 대입을 하는데 R이 어떻게 됐어요? received 시그널이. 이렇게 딜레이와 도플러가 있는 시그널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 있는 시그널 x 오브 t가 있으면 걔에게 어떤 딜레이 타우 제로, 도플러 뉴 제로를 준 다음에 x 오브 t 간주기과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 하면 이상한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게 아니라 당연히 레이더는 어떻게 되겠어요? 멀티플 매치드 필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패럴렐하게 해서 저 타겟이 어떤 딜레이, 어떤 도플러를 가지는지를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수신 시그널을 이제는 어떤 딜레이,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타우, 어떤 도플러 뉴를 갖는 시그널과 매칭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멀티플이라고 했는데 요 타우와 뉴 세트를 여러 개 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어떤 어, 이 펄스 레피티션 피리어드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리의 한계, 측정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도플러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요 영역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 영역 안에서 이 타우와 뉴의 여러 이 그리드 포인트들을 잡아서 최대한 덴스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럼 이제 유한계의 매치드 필터들로 바뀌잖아요. 그걸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R 오브 T를 딱 받으면 패럴렐라이저로 쫙 한 다음에 각각의 매치드 필터에서 쭉 계산을 하고 그럼 아웃풋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듈러스 스퀘어가 제일 큰 놈을 가지고 저 있구나 하면 어때요? 그 해당하는 딜레이 도플러를 가진 시그널로 오니까 그로부터 이제 역산을 할 수 있죠. 딜레이를 절반으로 잘라서 광속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거리가 될 거고 곱하면인가요? 미터 퍼 세크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플러를 가지고 내가 보냈던 그 센터 프리퀀시 가지고 계산하면 또 속도가 나오죠. 속력이 시선 방향 속력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이더에서는 이 두 번째 거까지 할 거예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수신 시그널이 얘죠. 그렇죠? 맞아요. 수신 시그널이 얘고 우리는 요걸로 매칭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컨주게이션 있는 쪽 안에 딜레이 타우와 도플러 플러스 파지티브 뉴인 e to the j2 파이 뉴티가 들어가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베리어블이 타우와 타우 제로, 뉴와 뉴 제로이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때요? 이것도 치환하면은 베리어블 하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자리에 그냥 x 오브 t를 넣어요. 마치 여기다가 그냥 x 오브 t 넣으면 에너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 x 오브 t를 넣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제너럴라이즈한 게 코릴레이션, 타임 코릴레이션 펑션이었던 것처럼 그걸 또 한 번 제너럴라이즈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new에다가 제로를 넣어버리면 코릴레이션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타우에다 제로를 넣으면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초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데피니션이에요. 찾으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위에 3번식에서 3'이죠. 네, 3 다시. 네, 요 식에서 이제 R 오브 T에다가 X 오브 T를 넣어서 그러면 적분 X 오브 T 그다음에 딜레이 도플러 있는 버전에 컨주깃 해서 DT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것을 A sub XX 타우 뉴라고 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가 크로스 앰비규티 펑션을 또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 마치 크로스 에너지 정의하고 크로스 타임 크로스 코릴레이션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말했지만 앰비규티 펑션을 도플러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코릴레이션이 되고요. 당연히 코릴레이션은 또 어때요? 제로에서 하면 에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너럴라이즈가 잘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흥미로운 건데 왜 얘가 여기다가 네가티브 e to the 네가티브 j2 파이 뉴티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 푸리에 트랜스폼 잘 생각하면 이 ambiguity 펑션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of t와 x of delayed 버전 t-tau 칸주깃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뉴를 이용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딱딱딱 이빨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더 나은 데피니션이다. 보면은 인터넷 제가 찾아봤는데 무수히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에너지 계산할 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코릴레이션 정의할 때 어디 갔어요? 네, 코릴레이션 정의할 때 얘 있잖아요. 얘로 정의하는 거. 이렇게 정의해도 어때요? 타우를 제로 넣으면 에너지 나오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라면 ambiguity 펑션을 정의할 때도 플러스 2분의 타우 칸주기 쪽에 마이너스 2분의 타우 해도 사실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또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lternative definition을 보면 알겠지만 ambiguity 펑션을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되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말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제로 넣으면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로 제로 넣으면 에너지 되는 거 똑같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플러스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쓰는 게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문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펄스가 우리는 흔히 어떤 걸 많이 써요. 어, 통신이나 레이더 시그널 할 때 리얼 시메트리칼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얼 시메트리칼 시그널은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돼요? 리얼 이븐이면 리얼 이븐이 되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그래서 뭐 컴플렉스 밸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잘 와 닿잖아요. 그런데 ambiguity 펑션의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그널은 x가 리얼 이븐이라 하더라도 저 프로덕트가 리얼 이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타워만큼 딜레이를 줬잖아요. 여러분이 렉탱귤러 펄스를 생각해 보세요. 센터가 0인 거기다가 타우를 뭐 적당히 줘요. 그러면 걔가 어때요? 하나는 센터가 오리진에 있고 하나는 센터가 타우에 있는데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시메트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되면 문제가 뉴가 제로일 때 푸리에 트랜스폼을 참 해서 보면 뉴가 제로가 아니라 저 ambiguity 펑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지어 x가 리얼 이븐이라도 컴플렉스 밸류드가 나오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할 때 보면 코릴레이션 펑션일 때는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플러스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해도 문제 없었잖아요. 에너지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예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나 보자고. 자, 요 녀석은 x가 리얼 이분이면 여전히 리얼 이분이에요. 그렇잖아요? x를 왼쪽으로 2분의 타워만큼 시프트하고 오른쪽으로 2분의 타워만큼 시프트하고 칸주기수는 어차피 리얼이라서 필요 없으니까 곱하면 even 펑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적어도 x가 even, 리얼 even인 시그널들에 대해서 ambiguity 펑션 계산할 때 복잡한 뭐 컴플렉스 밸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나의 그냥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의 문제라면 물론 매치드 필터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x of t 곱하기 x of t 마이너스 타우 한 다음에 걔를 e to the 네거티브 j2파이 뉴t 한 다음에 적분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미팅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간단한 에너지 시그널의 에너지 정의로부터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제너럴라이즈하고 거기서 이제 땡기고 밀고 하는 게 별로 의미 없고 똑같다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어쨌든 그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에너지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지적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통신 같은 데서 나오는 매치드 필터링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고 저스티파이를 했고, 또 레이더에서는 타겟에 대해서 멀티플 딜레이 도플러 그리드에서 한 번의 리셉션에서 처리하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앰비규어티 펑션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의하는 게 유용하겠다는 걸 정당화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앰비규어티 펑션으로 된다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 매틀랩을 보면요. 여기는 위키피디아인데 위키피디아에서는 요 버전 제가 지금 말했던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프로 보면 그런 거죠. 얘가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줄기시잖아요. 요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저 위키피디아를 눌러보면 같은 페이지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르게 해놓은 버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굉장히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요 그림을 그린 게 뒤에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아마 뭐 태존 씨는 딱 보면 알겠지만 렉탱귤러 펄스죠. 렉탱귤러 펄스의 아마 위스가 원 뭐예요? 100 뭐예요? 100 마이크로세크. 저기 U를 마이크로 대신에 저렇게 U로 쓰죠. 100 마이크로세크인 거고 왼쪽은 매틀랩에서 그냥 그린 거고 오른쪽은 그리드도 넣고 컬러가 뭘 뜻하는지도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그 ambiguity function 딜레이 도플러 또는 뭐 딜레이 프리퀀시인데 new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new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new를 0으로 하면 어때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x of t와 x of t의 예, 컨볼루션처럼 돼서 요 선을 쭉 따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면 높이가 이렇게 트라이앵귤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50 마이크로세크겠네요. 그래야지 컨볼루션 하면은 두 배가 되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 선을 쭉 따라가면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플러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어때요?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급격히 이제 이쪽으로 줄어들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 펄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어도 요 스케일로 보면 어쨌든 요 스케일로 보면 요쪽은 이제 좁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도플러가 조금만 달라져도 팍 에너지가 페이즈가 서로 캔슬을 해가지고 줄어드는데 요쪽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타임 레졸루션을 알아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쓰면 사실은 저거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또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그 처프 시그널 같은 걸 보면 이제 주의할 건 이런 거예요. 흥미로운 게 아까 ambiguity 펑션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얘를요. 적분을 다 해요. 이거 그냥 적분하든가 제곱하든가 그냥일 것 같은데. 네. 하고 dnu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x가 노멀라이즈 돼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면 얘가 1이에요. 이게 스케일 하고 나면 1이에요. 어떤 펄스든 간에 에너지가 동일하면 ambiguity 펑션의 매그니튜드를 다 적분하면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타임 프리퀀시 또는 딜레이 도플러 도메인상에서 이리저리 밀수는 있지만 전체 볼륨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타임 쪽에서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대신에 프리퀀시 쪽에서는 얇잖아요. 여기는 프리퀀시에서는 레졸루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펄스를 쓰면 예를 들어서 처프 시그널을 쓰면 얘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자르면 어때요? 요렇게 자르면 요 폭이 줄어들죠. 전에보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 리시버 중에서 도플러를 제로로 세팅하고 딜레이만 쭉 보는 걸로 보면 딜레이가 아주 샤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필요 없고 사실은 그냥 필터,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여러 번 샘플링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멀티플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첩 시그널로 거리 계산할 때 쓰니까 특히 비행기 하방에다 설치해서 그 지표면이랑 거리 계산할 때 첩 시그널을 펄스로 보내가지고 돌아오는 걸 그냥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서 코릴레이션 피크를 잡은 다음에 그냥 그거 가지고 거리를 알아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뭐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플러가 있으면 딜레이가 좀 이상하게 나타나죠.
이쪽은 도플러가 있어도 어때요? 피크 밸류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도플러가 있으면 바뀌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비행기는 이렇게 지나갈 때 자기 배 밑으로 쏘잖아요. 배 밑으로 쏘니까 사실은 어때요? 도플러가 안 나타나겠죠. 땅은 거기에 평행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지 줄어들지 않는, 아주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거리만 측정하려면 셔프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필터 하나만 가지고 피크 찾아서 그냥 딜레이 계산하면 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도플러 무시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레이더 엔지니어링,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 들어가면 이제 처음 나오는 앰비규어티 펑션, 그러니까 여러 펄스들의 앰비규어티 펑션을 그려놓고 설명할 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스 앰비규어티 펑션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이 본 걸 그냥 다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사실 크로스 에너지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있으면 크로스 에너지는 x of t와 앞에 것과 그다음에 뒤에 것의 컨주게이션을 해요. 예, 적분이고요. 당연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하는데 앞에 거에다가 타우를 붙이고 뒤에 거에다가는 안 붙여요. 컨주기만 그냥 둬요. 그리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제 타우의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rx of 타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플러스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로 해도 똑같죠. 그렇죠? 이때는 뭐 다를 바가 없나요? 아니면 있나요? 잠깐만요. 이때는 있나요? 여전히 없죠, 아마.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또 제너럴라이즈, 제너럴라이즈, 제너럴라이즈. 그래서 이제 크로스 앰비규어티 펑션으로 타우 뉴로 할 때도 이제 요 아이디어를 쓰면 앞에 거에다가 t 플러스 타우라고요. 뒤에 거에다가 한 주기 붙여주고 포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좀 싫어하면 둘 다 리얼 2분의 1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안 나오면 귀찮으니까 2분의 타우 더해주고 y에서는 2분의 타우 빼주고 포리에 트랜스폼처럼 쓰면은 이제 크로스 앰비규어티 펑션도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다 아기가 딱딱 맞게 다 정의가 됐고요. 여기도 있지만 y 자리에 x 넣으면 다 돌아오고 타우 자리에 넣고 타우에 0 넣으면 크로스 에너지가 되고 해서 잘 됐다 이런 거예요. 참고로 어떤 책에서는 이 앰비규어티를 절대값 붙인 것 자체를 앰비규어티 펑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다음에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뭐 안 맞아요. 마이너스가 없고 이게 뭐 x 그다음에 xy인데 y 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 그래도 오케이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니까. 근데 또 플러스로 돼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어쨌든 사람들이 일관성 없게 막 쓰고 어,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나 크로스 코릴레이션 할 때도 그 더하기 빼기를 막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의미 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일관성 있게 하려면 제 경험으로는 항상 순서대로 XY면 두 번째 거에 컨주게이션을 붙이고 플러스 타우 해줄 거면 왼쪽에 있는 것에 마이너스 타우 해줄 거면 오른쪽에 둘로 쪼갤 거면 왼쪽에 플러스 2분의 타우 오른쪽에 마이너스 2분의 타우 하는 게 논리적으로 다 맞더라 하는 말을 이제 오늘 했어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에너지 시그널이 아니라 파워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거고 제가 쓰다가 말았어요. 네, 그래서 파워 시그널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네거티브 어떤 캐피탈 T에서 포지티브 T까지 이제 적분하면 이게 이 구간 안에서의 에너지죠. 그런데 얘를 T를 캐피탈 T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얘가 발산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몰라요가 아니고 저거를 이제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 에너지를 일단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닝풀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파워라는 개념이죠. 어떤 구간 안에서의 에너지를 타임 피리어드 안의 에너지를 그 타임 피리어드 길이로 나눈 것을 우리가 파워라고 하잖아요. 에버리지 파워 또는 파워. 그래서 지금 피리어드 구간이 틀렸네요, 벌써. 제가 이렇게 벌써 보이네요. 그렇죠? 인터벌 길이가 2t니까 요 1 over 2t를 곱해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서 그러면 항상 수렴하진 않아요. 어떤 시그널은 여전히 발산해요.
그런데 저게 finite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런 시그널을 파워 시그널이라고 해요. 특히 저 값이 0보다 크면서 어떤 additive 때. 그래서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준비도 하면서 정리가 다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연구실에서 제가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에 나오는 소위 여기 제일 위에 있지만 시클릭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저는 이제 이름을 매우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클로스테이션 에러티 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름에 사이클릭 뭐 이런 걸 넣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름이긴 하거든요. 차라리 뭐 시클릭 앰비규어티 펑션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다고 거기에 시클리서티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앰비규어티 펑션 뭐 파워 시그널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좀 이상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다음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잘 됐나 모르겠네. 안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꺼졌어요 이거? 되고 있어요? 이거 안 된 거 같죠, 그렇죠? 느낌이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열심히 떠들었지. 자, 다음에 그러면 하도록 하고요. 네. 얘는 어디 갔어요? 시작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딘가 화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건가요? 이쪽 화면에 있나요, 혹시? 아, 자,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누가 저를 위해서. 수준 씨, 잠깐 이 연결을 끊어 볼까요? 됐어요.